안녕하세요. 이선빈입니다. 에카르트 톨레의 삶으로 다시 떠오르기입니다. 2장 3장의 에고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이어져 나와서요. 오늘은 2장과 3장 내용을 함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2장 인류의 현재 상태입니다. 톨레는 인류의 현재 상태를 지나치게 물질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병적 상태로 보았습니다. 우리가 나라고 말하거나 생각할 때 그것은 진정한 나가 아니라 마음이 만든 에고의 지배를 받는 나라고 합니다. 소유라는 환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음이 가까워서야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이 아무 소용이 없고 그냥 빈손으로 떠나야 됨을 깨닫게 됩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남들 눈에 어떻게 보여지는가, 무엇을 소유했나 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지만 소유하는 것으로 자신을 찾으려고 하면 소유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기가 힘들게 됩니다. 이때 자신이 어딘가에 집착하고 있음을 알아차린다면 집착을 알아차리는 그곳에서부터 의식의 변화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언제나 더 많은 것을 원하면서 어떤 것을 얻어도 잠시일 뿐 곧 다시 새로운 것을 원하면서 다른 무언가를 계속 찾아다니고 그 욕망을 이루지 못하면 불안, 초조, 근심 등의 마음 상태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 더 많이 가지려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상대적으로 집이나 식량 등 생활에 필요한 물자가 부족한 사람들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물질과의 동일화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해주는 물질 세계를 고마워해야 합니다. 하지만 에고의 만족은 오래 지속되지 않아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찾고 계속 사들이기 때문에 불필요한 소비 문화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나는 무엇을 소유하고 있다가 아니라 나는 있다입니다. 우리의 삶의 부족함을 느낄 때 이를 저항하지 않고 받아들이면 의식의 새로운 차원이 열리고 그 의식으로부터 지원을 받아 평화 속에서 지낼 수 있다고 합니다. 물질에 갇혀있는 영혼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관찰자로 존재하기입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나에서 자신의 생각 감정을 바라보는 사람으로 나를 알아차리는 사람으로 역할을 바꾸면 우리가 우리 자신이라고 믿는 에고의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에고를 알아차린다는 것은 자신의 생각 감정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어 관찰자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관찰자가 되면 에고와 분리되어서 진정한 기쁨과 내적 평화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다음은 우리 몸의 내부를 느껴보기입니다. 우리 몸의 내부는 육체가 아니고 생명 에너지입니다. 자주 몸의 내부를 느껴보는 습관을 갖는 것이 건강에 좋습니다. 온 몸에 힘을 빼고 편안하게 누워서 심호흡을 서너 번 합니다. 숨을 들이쉬고 내쉴 때 몸의 움직임을 느껴봅니다. 한 15초 정도씩 몸의 부분을 느껴봅니다. 두 손과 두 발을 느껴보고 다리, 팔, 배, 가슴, 머리 부분을 차례로 느껴봅니다. 마지막에는 발끝에서 머리까지 또 머리에서 발끝까지 올라오고 내려가는 몸 전체의 생명력을 서너 번 반복해서 느껴봅니다. 몸에 대한 느낌 알아차리기는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게 되기 때문에 쉽게 에고의 지배에서 벗어나게 해줍니다. 또한 면역력과 몸의 자연 치유력도 강해진다고 합니다. 제3장 마음이 만드는 드라마입니다. 에고의 지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에고가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 도움이 됩니다. 에고가 지배하는 인간관계의 특징을 세 가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첫째, 상대에게 요구하기. 둘째,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을 때는 분노하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비난하기. 그리고 셋째, 상대방에게 얻을 것이 없다고 생각되면 철저하게 무관심하기입니다. 에고의 또 다른 특징은
무의식적으로 남의 잘못을 찾아내고 불평하는 습관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을 비판할 때 자신이 더 우월하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우월감은 에고가 커갈 수 있는 영양분이 됩니다. 자신이 옳다고 여기는 것은 에고를 강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강해지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틀렸다고 말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에고의 지배를 벗어나려면 다른 사람의 에고에 대항하지 않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대항하지 않는다는 것은 약함이 아니라 강함에서 나오는 용서입니다. 그러나 누군가의 실수를 말해주며 도와주는 것과 대응하지 않는다는 것을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을 말하는 것은 언제나 중립적 관점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는 에고의 감정은 분노나 원한인데 오래된 감정에 응어리인 원한은 내려놓으려고 해도 잘 되지 않습니다. 원한의 감정이 에고를 더 강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은 우리가 우리의 에고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가르침인 것입니다. 에고의 정체를 알아차리면 에고에 반응하지 않는 것이 쉬워집니다. 누구를 비난하거나 누구의 잘못이라고 말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비난의 대상은 단순히 그 누군가가 가지고 있는 에고일 뿐입니다. 사람에 따라 증상이 다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미움의 대상이 그 사람의 에고의 무의식에 있는 두려움으로 고통받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면 너그러운 마음이 생깁니다. 다음은 에고를 넘어 나의 진짜 모습 찾기인데요. 이 장에서도 나온 것처럼 이것은 관찰자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에고가 무엇인지 알아차리면 에고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아, 이게 에고의 생각과 느낌이구나 하고 현재 순간의 에고를 알아차리면 에고는 힘을 잃고 사라집니다. The power of now, 즉 지금 이 순간의 힘입니다. 그러나 자신으로 착각하게 되는 에고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삶에서 그것을 지켜보는 알아차리는 사람이 되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더구나 무의식에 부정적 감정이 많이 쌓여 있으면 있을수록 우리는 에고가 자기 자신인 줄 착각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얼핏 보면 강해 보이는 에고지만 이 에고를 지배하는 감정의 원천은 두려움입니다. 인정받지 못하는 존재가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 사라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에고는 이 두려움을 없애려고 자신이 작아진다고 느낄 때면 화를 내고 폭력을 행사해 보기도 하지만 일시적으로 두려움을 덮을 수 있을 뿐 에고는 우리가 지구에서의 삶을 끝낼 때 육체와 함께 소멸되는 존재입니다. 순간순간 에고의 생각, 감정을 알아차릴 때 에고와 나는 분리됩니다. 이 말이 핵심인 것 같습니다. 순간순간 에고의 감정을 알아차릴 때 에고는 힘을 잃고 사라지게 되고 에고와 나는 분리됩니다. 즉, 에고의 생각, 감정을 바라보는 관찰자가 되면 에고와 내가 분리되어 순수의식의 나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기쁨과 평화를 얻을 수 있는 영적 깨달음입니다. 이번 에고에 대한 영상은 제 자신의 에고를 돌아보게 하는 생각할 것이 많은 내용이었습니다. 또 에고의 특질을 알고 보니 에고가 지배하는 행동이 제 삶의 주를 이루고 있어서 순수한 나 자신과는 동떨어지게 살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비난의 대상이나 미움의 대상은 단지 그 누군가에게 있는 에고일 뿐이라는 것. 또 에고에 대항하지 않는 것은 약함이 아니라 강함에서 나오는 용서라는 가르침이 마음에 크게 와닿았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어렵게 느껴지는 개념입니다. 자신이 생각하고 느끼는 에고의 감정 속에서는 진정한 나를 발견할 수 없고 에고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해서는 에고의 생각, 감정을 알아차리는 관찰자가 되는 것이 진정한 나를 발견하는 영적 깨달음이라는 가르침을 두고두고 새겨보려고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구절인데요.
삶은 그것이 무엇이든 영적인 의식의 진화에 도움이 되는 경험을 준다고 합니다. 이 말이 저에게 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께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